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계회사 시놀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작 2011년에 출범한 이 회사에는 자랑할 만한 역사나 전통도 없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스위스 시계회사 뺨치는 가격표를 자랑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의 인기는 미국에서 하늘을 찌르는데요. 예컨대 인스타그램에서 시놀라 시계를 검색해 보시면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 시계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를 지지하는 정치인 팬들이 많다는 건데요. 정치인 팬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 같은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자동차 공장만 방문한 게 아니라 이 시계 회사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는 런웰 스포츠 모델을 차고 있는 게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국에 들렀을 때도 당시 영국의 수상이던 데이빗 캐머런한테 특별히 제작된 시놀라 시계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도 굉장히 잘 알려진 시놀라 시계의 팬인데요. 빌 클린턴은 런웨이 47mm 모델을 색깔별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라든지 각종 TV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 클린턴이 이 시놀라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놀라 시계가, 특별한 역사도 전통도 없는 시놀라 시계가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걸까요? 정답은 이 회사의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시놀라는 디트로이트라는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갈 때, 호황을 구가할 때 포드나 GM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디트로이트에 위치해 있으면서 미국 제조업을 먹여 살리고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린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잡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사실 붕괴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도시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시놀라는 바로 그 망해버린 디트로이트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공장에서 잘린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한테 시계 조립 기술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시계를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때문에 미국인들이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거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사면서 지금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돕는다는 느낌도 갖게 되고, 미국 제조업을 돕는다는 느낌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시계를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산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독특한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시놀라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 반해서 시계 애호가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는 시놀라를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시놀라가 오토매틱도 아닌 시계들을, 요즘은 오토매틱 시계들도 간혹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토매틱 시계도 아닌 시계들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놀라 캔필드 스포츠라는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과연 시놀라의 매력이 뭐고, 그리고 시계 애호가들이 싫어하는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차 한번 보내고 시작하죠.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계가 시놀라의 캔필드 스포츠 모델인데요. 아내가 저한테 결혼 선물로 준 모델이라서 저한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시계입니다. 공교롭게도 시놀라가 기능보다는 스토리로 승부하는 회사인데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는 시계가 됐네요. 사이즈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케이스의 지름은 45mm로 요즘 유행하는 큰 시계들 중에서도 조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그의 너비, 여러분들이 줄을 갈 때 보셔야 하는 러그의 너비는 22mm로 보편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큰 케이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 손목은 얇은데 이 큰 시계가 어울릴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에 소개해드린 카시오 다이버랑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 러그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 줄이랑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얇은 손목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3mm 정도라서 소매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이고요. 시계의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무거운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은 고가 시계의 특징이 좀 무게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케이스 전체에 건메탈 색상의 PVD 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6개월 동안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시계를 노출도 시켜보고, 그리고 제가 줄질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가죽줄도 써보고 뭐 플라스틱 줄도 넣어보고 고무줄도 넣어보고 메탈 줄도 넣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항상 스프링바 도구 가지고 케이스를 긁을 때가 있거든요. 이 시계에도 그런 짓을 여러 번 했는데 보시면은 얼마나 스크래치에 강한지 하나도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맨 위에 베젤 부분은 세라믹 베젤이에요. 심지어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더 스크래치에 강한 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젤 바깥에 이렇게 분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베젤 가 부분에 코인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잡기 좋은 코인 엣지 처리가 돼 있는데, 보통 코인 엣지 처리되어 있는 베젤이 잡고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의 베젤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베젤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리는 가격대에 맞게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케이스에 비해서 살짝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두툼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서 기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깨질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툼하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안티 리플렉티브 처리를 안쪽에라도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티 리플렉티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유리의 반사가 좀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쿨그레이 색이고요. 번쩍거리거나 뭐 빛에 반응하는 그런 처리 없이 매트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시침이나 분침, 그리고 서브 다이얼의 이런 바늘들, 그리고 숫자들에는 옅은 베지색을 적용을 해놨는데 색상의 대비가 좋아가지고 읽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합의 색 대비라서 개성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은 이 시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었던 시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서브 다이얼이 3개나 되고 큰 바늘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요일을 표시하는 창이 따로 있고 지금이 몇 월인지 표시하는 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간 시계인데요. 심지어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 날짜를 표시하는 30일까지의 숫자가 또 들어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계인데, 이런 경우에 디자인팀이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한눈에 정작 봐야 할 시계가 잘 안 보이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슈놀라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날짜를 가리키는 제일 긴 침이 이게 바늘이 4개나, 큰 바늘이 4개나 되니까 시각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바늘을 쿨그레이 톤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 바늘이 의식하지 않을 때는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놨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일이나 달을 표시하는 창도 쿨그레이로 다이얼 색상이랑 맞춰놔 가지고 이렇게 튀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테일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이 저는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시계의 뒷면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로 이렇게 직접 이런 시놀라 로고가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뒤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야광을 보시면은 베젤에도 야광 처리가 다 돼 있고 서브 다이얼에도 심지어 야광 처리가 다 돼 있어서
굉장히 밝고 지속력도 굉장히 깁니다. 초반에 처럼 그 밤새도록 밝은 밝기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꽤 늦은 시간에도 계속 은은하게 야광이 유지가 되는 그 야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위스의 슈퍼 루미노바를 적용을 해서, 그리고 그 야광 성분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팍팍 쓴 것 같아요. 야광은 되게 밝고 좋습니다. 처음에 시놀라 시계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 체리 나무를 소재로 만들어진 이 나무 상자 안에 그 시계가 담겨서 오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시계에서 제일 예쁜 거는 상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회사 로고도 음각으로 파놓고 굉장히 신경 쓴 나무 박스가 같이 오고요. 여기는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열면은 네, 보통 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가 시계가 들어있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사용 설명서랑 그리고 시놀라에 대한 뭐 화보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두껍게 생긴 품질 보증 카드가 같이 딸려옵니다. 무슨 시계 장인한테 시계를 사는 느낌이 들게끔 사용자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시놀라가 2011년에 생긴 회사긴 하지만 시놀라라는 이름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성기를 누리던 구두약 회사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런 향수를 좀 자극하고 싶었는지 여기 그 가죽보호 크림이, 그러니까 구두약이죠, 쉽게 말하면. 가죽보호 크림이 동봉되어서 옵니다. 이 휴대용 가죽 주머니, 그러니까 여기다 시계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죽 주머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죽의 품질이나 바느질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시놀라라는 게 로고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받아보는 사용자의 경험 같은 거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제품에 사용된 재질에는 칭찬할 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시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무브먼트죠. 알고나이트 5040F라는 무브먼트를 이 특정한 시계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알고나이트 5040F가 사실은 시놀라에서 만든 자체 무브먼트가 아니라 론다라는 스위스의 쿼츠 전문 무브먼트 제조 회사에서 부품을 수입해 와서 디트로이트에서 조립만 한 거거든요. 이게 막 미국 제조 부활의 상징인 것처럼 광고하고 그러는 게 과대 광고 아니냐.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온 부품들을 디트로이트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 건데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아먹고 결국은 마케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가격을 낮추려고 했으면은 조립도 외국에서 했겠죠. 시계 조립이라는 데 들어가는 기술적인 요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시놀라라는 회사가 망해가는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와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시계 자체의 품질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5040F 무브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로노그래프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보시면은 이 6시 방향에 있는 10분의 1초 바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10분의 1초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고, 몇 초가 경과했는지는 이제 가장 큰 이 까만 초침 바늘이 표현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3시 방향에 있는 분 바늘이 몇 분이 경과했는지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 숫자가 있는 거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시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0분입니다. 물론 30분이 지나도 계속 크로노그래프가 동작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서 30분 플러스인지 아니면 30분 이내에서 이 크로노그래프가 작동을 하는 건지 사용자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위에 푸셔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10분의 1초가 멈춰 있었지만은 사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멈추면은 이제
그제서야 시각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초침이 멈춰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크로노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하실 만한 게,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이 많으면은 시간이랑 날짜 설정 같은 걸 도대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작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크라운을 한번 뽑으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일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달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은 날짜를 이동시켜 주고요. 그래서 이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거에 반해서 날짜나 요일 맞추기, 뭐 시간 맞추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시계의 방수 기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시계라고 이렇게 나온 거 치고는 그 생활 방수를 약간 넘는 50m까지밖에, 5기압 방수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 시계에 적용된 가죽 스트랩은 원래 딸려온 스트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 가죽 스트랩이 원래 시놀라에 딸려왔던 스트랩이에요. 이 스트랩은 홀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가죽 회사에 좋은 가죽이 적용이 됐다고 하고, 엄청나게 그 내구도도 높고 부드럽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가죽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밝은 색의 그 천연 가죽색, 염색이 되지 않은 천연 가죽색의 가죽이었는데, 가죽이 너무 반딱반딱한 게 이상하다, 이 가죽에다가 조금 낡은 느낌을 줘보자 그러면서 이 비싼, 이 밖에서 돈 주고 살려면 95불 정도를 줘야 되는 이 비싼 가죽 밴드에 가죽부 크림을 바르고 햇볕에 그 노출도 시키고, 햇볕에 또 노출시켜도 가죽 색깔이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막 접었어요. 주름 같은 게 생겨야 더 빈티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낡은 느낌이 나는 가죽 밴드가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이 색깔이 변한 가죽 밴드가 원래 시계에 어울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가죽 밴드는 더 어울리는 인빅타 시계에 줘버리고, 제 시놀라는 지금 이제 95불짜리가 아니라 20불짜리 싸구려 가죽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클은 원래 시놀라사의 버클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버클에도 PVD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버클에도 기스가 나지 않고요. 일반적인 크기의 버클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생겼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은 시계를 생각하실 때 무브먼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계는 사실 무브먼트를 제외하면 굉장히 잘 만든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도 쿼츠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계이기도 하고요. 저는 쿼츠 무브먼트 싫어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4년 5개월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배터리 수명도 기니까 그냥 4년 5개월마다 배터리만 갈아주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같은 옛날만 못한 산업들이 꽤 많이 있고, 거기서 해고된 노동자들이나 해직된 노동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시계 회사를 만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놀라의 시계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이었습니다.